전 세계 지구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K-사이언스 6번째 시간입니다. 2001년은 지구의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오래 전인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지구에는 처음으로 스테레오라고 하는 음악이 LP 턴테이블을 타고 내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뒤로 나는 무의식적으로 좋은 소리를 찾아 여러 가지 오디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 아키하바라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나는 보시다시피 2000년에 나는 한국 최초로 나만의 극장식 7.1 채널 사운드 트랙 스튜디오를 갖춰 매일 낮밤을 좋은 소리를 만든다고 하며 파묻혀 살았습니다. 파묻혀 살았어요. 저 위에 있는 부분이 저기 방송실인데 그 밑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방송실 안입니다. 그 나의 스튜디오에는 전자파가 너무나 많아 이 겨울에도 히터 없이 후끈후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나는 뇌출혈로 쓰러져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지구 최초로 육각 구조의 생명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육각 구조의 생명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바로 그때 만든 저 위에 있는 거, 저 위에 있는 것이 육각 구조의 순금 메달입니다. 육각으로 생겼죠. 저 위에 있는 것.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요즘 것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만든 겁니다. 육각 구조를 영어로 헥사곤이라고 하며 헥사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곧 생명력인 것입니다. 저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생명력이에요. 2001년은 이렇게 지구 최초로 육각 구조물이 탄생한 해입니다. 3차원, 피라미드는 3차원이죠. 가로, 세로, 높이가 있으니까 3차원의 피라미드가 이 헥사곤의 생명력을 간직하는 구조물이라면 이 메달, 지금 눈앞에 보시는 저 메달은 지구 최초의 헥사곤 에너지가 존재하는 2차원 구조물인 것입니다. 물론 저기도 높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저거는 2차원입니다. 가로와 세로가 있는 2차원이고 피라미드는 3차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구 최초의 육각 구조물과 그리고 전 우주에 퍼져나갈 영혼의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언어가 아니라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두 손가락을 세우고 세 손가락을 구부린 모습을 보고 저건 무엇인가 하며 의아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두 손가락은 이렇게 세우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구부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손동작을 우주심 또는 사이퍼라고 합니다. 이걸 사이퍼라고도 하고 우주심이라고도 합니다. 우주심은 전 우주에 존재하며 동시에 퍼져나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이퍼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 즉 손을 통해 하는 이유는 우리 손이라고 하는 이 몸을 통해 하는 이유는 몸을 움직이는 주체가 바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듯이 몸을 움직여 영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언어인 것입니다. 특히 우주심, 즉 사이퍼 손동작을 처음 할 때는 약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고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나 자꾸 연습하면 그래도 됩니다, 이게.
약간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이퍼 또한 처음 할 때는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새 영혼이 직접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이퍼를 자꾸 연습할 때 손동작을 이렇게 우주심을 자꾸 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하셔야 돼요. 세 손가락은 구부리고 두 손가락은 쫙 펴고. 아셨죠? 가운데 두 손가락은 고추 세우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확실하게 구부려 보십시오. 그러면 영혼은 뻣뻣하게 고추 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혼이 뻣뻣하게 고추 서 있습니다. 영혼이 뻣뻣하게 고추 서 있으면 자의식에 잡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영혼만이 굳건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잡념이 없어집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 이와 같은 손동작을 이마에 대고, 이렇게 이마에 대고, 여기다 대고, 여기 아시죠? 여기 이마에 대고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오면 별 어려움 없이 사이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영혼을 고쳐 세워서 이렇게 끌어오면 여러분들이 사이퍼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작은 잘 기억해서 사이퍼 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잡념이 떠오를 때는 이걸 해서 잡념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 잡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 그 영혼의 각인이 메모리가 되면 그것이 그 잡념이 그 형상을 다시 끌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빨리빨리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사용하는 영혼의 언어는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only서를 상징하거나 only서, 또 우주의 원리를 뜻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세워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최고라는 거 할 때 이렇게. 이것이 only서입니다. 아셨죠? 이것은 한마디로 최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렇게 손동작으로다가 자기네 언어를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하고 우리는 겹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최고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only서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황금률이라는 손동작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자, 여러분들 쪽에서 보면 이게 7자로 보이죠? 그렇죠? 황금률은 바로 7대 3을 상징하는 황금률입니다. 7로 보이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1, 2, 3, 3이죠. 그래서 7대 3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황금률이에요. 우주의 모습은, 우주라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운 70%와 끌어당기는 기운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우주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나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들, 즉 우리 모습, 우리 몸은 끌어당기는 기운 70%와 뻗어나가는 기운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대 3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우주는 7대 3을 통해 안정된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동작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에요. 아셨죠? 황금률. 무리한 욕심은 삼가하고 항상 황금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잘 사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어떻게 돈 많이 번다고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너무 많이 벌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황금률을 유지하는 데 신경 쓰셔야 됩니다. 황금률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대 3을 유지하도록 해서 꾸준히 끌고 나가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잘 사는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은 이 손털기와 손말기가 있습니다. 손털기라는 건 뭐냐? 쓸데없는 잡념이나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 막 무서운 생각, 좋지 않은 생각, 누가 죽는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 즉시 손털기를 하십시오. 이게 손털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을 털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은 영혼의 메모리가 되어 영혼은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불안하고 그러면은 그 불안이 계속 생각하면은 그 불안한 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 불러오는 이유는 그것이 영혼의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 즉시 털어서 없애버리십시오. 아셨습니까? 이게 손털기입니다. 반대로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을 휘감으며, 이게 손 휘감는 거예요. 이게 손말기예요. 손을 휘감으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으십시오. 이루어진다는 뜻은 영혼으로 해야 돼요. 영혼으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시오. 사이퍼는 이렇게 손말기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이퍼 반지가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저렇게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저건 아주 중요한 반지입니다. 이 사이퍼 반지를 끼고 있다면, 이게 사이퍼 반지입니다. 끼고 있다면 이때는 이제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 손을 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낀 손으로다가 이렇게 손털기는 주먹을 이렇게 탁탁 쥔 상태로 털어버리고, 또 손말기는 이렇게 주먹 안쪽으로 끌어당겨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필요 없는 것은 지워버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간혹 주먹을 턴다거나 또 끌어올 때는 사이퍼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때는 몸을 끌어오는 거고 이렇게 때는 뭔가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 육각형 안에 있는 에너지는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안 보이겠지만 이 안에서 에너지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이 육각수나, 그러니까 물 안에 있는 것이 육각수죠. 우리 몸의 육각수나 또 그 밖에 분자 구조가 육각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 몸은 건강한 것입니다. 영양분이 건강하냐,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하는 얘기고, 육각형이 몸 안에 많이 들어있으면 그게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육각 구조는 다시 말하면 우주 최초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자,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은 이 다이아몬드나 그 밖의 모든 보석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 루비나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것들은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돼도 그대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석이에요. 이 보석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그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 다이아몬드도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렇게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육각형은 그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마음이 육각 에너지 상태로 작용하듯이 우리 마음도 뻗어나가고 끌어당기죠. 우리 마음도 육각형리 안에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몸에 보석을 착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몸 안에 보석을 착용하고 있으면, 뭐 사이퍼 반지가 됐든 뭐가 됐든 보석을 착용하고 있으면 그 보석은 곧 우리 마음과 동화되어 몸 밖에 또 하나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석을 여러분들이 차고 있으면 몸 안에도 마음이 있고 몸 바깥에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 안의 마음과 몸 바깥의 마음이 통화작용을 일으킵니다. 보석은 바꿔 말하면 몸 밖의 마음인 것입니다. 옛날 이 서양의 왕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크나큰 보석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싼 보석, 뭐 100캐러트가 넘는 거, 뭐 수십 캐러트가 되는 거, 이런 걸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왜냐? 일찍 죽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짓을 하면 보석도 그 마음 안에서 그런 걸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 정보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정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일 생각을 많이 하면, 또 전쟁을 일으켜서 죽일 생각을 많이 하면 그 마음은 영혼의 메모리 되어 영혼은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죽인다를 많이 하면 결국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특히 크나큰 보석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죽이겠다는 생각 또한 보석의 메모리 되어 보석 육각형은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일찍 죽는데 왜 일찍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은 보석이 또 그런 힘을 일으킨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은 전부 다 나중에 저주받은 보석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보석이 몸 밖에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면 왕들은 왜 죽는지 모르고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생각이 보석에 메모리 되어 보석은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와서 죽는 사람이 본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블루 다이아몬드는, 저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블루 다이아몬드로서는 저게 가장 큰 겁니다. 블루 다이아몬드로서 가장 큰 45.5캐럿의 푸른색 다이아몬드입니다. 현재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것을 소유한 자들은 거의 죽거나
아니면 파산되는 저주의 다이아몬드이기도 합니다. 정가지 본 사람 다 죽었어요. 페르시아의 왕을 비롯해서 특히 루이 14세 아시죠? 루이 14세 본인을 태양왕이라고 하는 루이 14세, 또 루이 16세, 그리고 루이 16세의 와이프 마리 앙투아네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석을 지니고 있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저거 가지고선 전쟁하고 사람 죽일 생각하고 그러면 저 안에 그게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보석에 그와 같은 일이 불러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거 저주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또 저 보석, 저 다이아몬드입니다. 저 보석은 리전트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저 보석을 리전트 다이아몬드로 현재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40.6캐럿, 아까 블루 다이아몬드보다 거의 3배 이상 더 크죠. 크기는 140.6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리전트라고 하는 노예가, 리전트라는 건 어느 노예 이름이에요. 리전트라고 하는 노예가 저 보석을 발견해서 저걸 배에 싣고 팔라가다가 그 배 선장과 판돈을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는데, 그래도 그 선장은 엄청 부자가 되는 거죠.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는데 그 선장이 욕심을 부려서 저놈만 죽여버리면 내가 다 차지하지 않을까 해서 리전트를 배에서 밀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장은 저걸 팔았어요. 팔았으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자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저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걸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니까 저 보석이 강하게 그 안에 그게 메모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석이 그 선장도 너도 죽어라 하고서 자살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리전트 다이아몬드예요. 이 보석은, 이 리전트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루이 14세 또 루이 16세 왕관에 장착되었고, 또 루이 14세는 그 이후에 천연두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 보석은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의 칼자루에 박혔다가, 저거 박기 전에는 잘 나가다가 저걸 자기 칼자루에다 박아놓은 다음에 나폴레옹은 왕좌에서 내려와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도 쫓아냈어요. 리전트 다이아몬드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저주받은 보석이라고 하지만 보석이 왜 그런 일을 저지르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보석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지 지금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 보석들은 어떤 것들은 2초에 한 번씩 바꿔요. 왜냐면 사람이 오래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봐 오래 못 보게 해서 2초에 한 번씩 가다 방향을 바꿉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보석에 메모리되어 보석이 그렇게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함부로 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석 차고 있는 분들, 특히 뭐 다이아몬드를 몇 캐럿짜리를 차고 있는 사람들, 그거 차고선 나쁜 생각하면 그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이건 무서운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수정입니다. 이 수정을 레무리안 수정이라고 그래요. 이 레무리안 수정이라고 하는 이 수정은 저 분자 구조, 즉 DNA 구조가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거는 DNA 구조도 똑같고 우리 사람하고 육각형도 다 똑같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보석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저 수정 자체도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 수정을 현자의 돌, 현명한 현자의 돌, 아니면 생각하는 돌이라고 합니다. 이게 레무리안 수정이에요. 아주 특별한 수정이고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레무리안 수정의 큰 특징은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바코드라고 하는 가로줄이 있습니다. 저렇게 가로줄이 쳐 있죠. 네. 저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원래 있는 거죠. 수정 자체 가지고 있어요. 바코드라고 하는 가로줄이 있다는 것이며, 이 수정은, 저 수정은 저렇게 큰 덩어리에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따로따로입니다. 큰 덩어리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레무리안 시드라고도 합니다. 각자 하나씩 있다 이거예요. 한 몸에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한 명씩. 그래서 레무리안 시드라고도 합니다. 아셨습니까? 나는 우주 자체를 자각하는 큰 깨달음을 통해 30세 때
육각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육각세계의 비밀이라는 것은 30세 때입니다. 그리고 뇌출혈을 통해 육각 기능이 우리 마음에 이 부정한 파장은 밀어내고 좋지 않은 파장은 밀어내고 긍정적인 파장만 받아들이는 매우 특별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보석은 부정한 건 부정한 것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받아들이는데 나는 부정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특별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보석 자체의 육각보다 더 강력한 기능이 발휘되지만 내가 만든 것은 이 보석 자체의 육각보다 더 강력한 기능이 발휘되지만 그렇다고 보석처럼 저주는 안 하는 그런 사이파워 제품인 것입니다. 보석은 저주도 하죠. 근데 우리 제품은 저주는 안 합니다. 절대로. 나쁜 일은 안 해요. 좋은 일만 하지. 나쁜 일은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이파워 제품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와 같은 제품을 소개할 수 있지만 저걸 처음 발견한 그 시대 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곤란해 나는 아주 절친한 사람들한테만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나도 사용하고 내가 사용하니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세요. 그래서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사람들한테 안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제품을 여럿이 몸에 지니고, 왜냐면 그 당시에 처음에 메달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메달이라는 게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여럿이 몸에 지니고 여럿이서 다 같이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있고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벽에 가서 쾅 부닥쳤어요. 부닥쳐서 차는 폐차됐어요. 폐차될 정도로 망가졌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며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안 다쳤어요. 근데 차는 빠그라져가지고서 완전히 못 쓰게 됐어요. 폐차시켰어요. 또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갑자기 차가 달려와 부딪혀서 몸이 붕 떴다가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 이상 없이 툴툴 털고 그냥 일어나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위를 타고 오르는 암벽 등반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등반하다가 떨어졌는데 물론 줄이 이렇게 몸에 매여져 있었는데 딱 5cm 정도 땅바닥하고 5cm 내려놓고 탁 서버린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라며 지금까지 아주 소중하게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렇게 육각의 힘이 바로 그런 것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뇌물이나 수정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목걸이 안에가 됐던 사이파워 반지가 됐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품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만든 제품은 이렇게 좋은 일은 끌어들이고 나쁜 일은 밀어내 자신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이파워 또한 마음에 부담 없이 사용하도록 이 반지나 메달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파워 반지도 여러분들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걸 잘 사용하는 법을 터득해서 가지고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천기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것을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와 같은 육각 제품들은 모두 다 특별한 육각 기능과 지금 저것은 우리 메달이에요. 저것도 메달, 목걸이 메달.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저렇게 육각 기능과 또 레무리안 수정을 저 안에다 넣어서 합칩니다. 수정을 합쳐서 그 성능 또한 매우 탁월하게 지금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품들은 지금 한국에 있는 육각나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육각나라라고 치면은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것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메달이라는 건 목걸이입니다. 또 반지, 또 이렇게 팔찌는 순금, 즉 24K 골드로 만든 제품이 가장 좋은데 그 이유는 순금의 분자 구조 자체가 육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육각이지만 이렇게 모양 자체도 육각이지만 이 제품 자체도 육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육각나라의 모든 육각 제품들은 공통적으로 천재지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을 갖고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 사고나 이런 거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 이상 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천재지변으로부터의 보호받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달, 이 목걸이는 특히 송가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며 또 반지는 사이파워 할 때 사용되고
또 육각 벨트. 육각 벨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거는 리무리안 수정은 안 들어갑니다. 육각 벨트는. 육각 벨트는 너무 커서, 육각 벨트는 원기를 활성화하고, 저것을 여러분들이 차고 있으면 원기가 활성화되고 또 단전을 강화해서 스태미너 또한 좋아집니다. 육각 벨트에도 수정은 들어가는데 저기는 리무리안 수정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팔찌나 발찌는 기의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며, 저 팔찌를 차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의 순환이 잘 됩니다. 기의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며, 안 좋은 기운은 밖으로 빼내고 좋은 기운은 보충해 주어 몸 자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찌나 반지입니다. 저 발찌입니다. 나도 차고 있죠, 이것을. 예. 이것이 바로 육각 팔찌입니다. 내 거는 이게 순금입니다. 물론 순금이 아니더라도, 순금이 비싸요. 요즘 또 금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주 굉장히 비쌉니다. 순금은 아니더라도 우리 제품 모두는 그 자체가 헥사곤 에너지가 나오는 특별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우주의 생명력과 사이파워를 발휘하지만, 그래도 순금이나 보석이 들어있는, 에메랄드가 들어있어요. 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보석에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100%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시면 가능한 한 그래도 순금에다가 보석에 들어있는 걸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것, 은제품이나 아니면 동제품을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20% 정도의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다이아몬드보다는 훨씬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도 보셨듯이 레전트 다이아몬드가 100카렛이 넘는데 그건 엄청 비싸죠. 그것보다는 우리 제품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보석이 아니더라도. 아셨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불어 우리 제품은 사용하다가 갑오로 물러줄 수도 있으며, 또 오래오래 간직하면 그것이 나중에 크나큰 보물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들의 반지나 또 우리들의 목걸이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제품은 귀금속이 많아서, 이 귀금속은 해외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 발송이 불가능하지만,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미 한 3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이 성능을 잘 알고 있어요. 이 기회에 한국을 방문하여 직접 육각 제품들도 구경하고 또 강의도 들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이파워나 맨땅요법을 배우고 싶으면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밑에 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